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 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준 프린트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맨 첫 번에 수업 진행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론은 거기 프린트에 있다시피 기본과 심화로 나눠져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본은 책에 있는 목차에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되고 그리고 심화는 거기 보게 되면 위생인 곤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곤충하고 식품과 그 다음에 역학이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사 여기에는 더 깊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프린트물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 있다시피 심화에서는 1장의 곤충 그 다음에 거기 보기 10, 그 다음에 11장의 식품 그 다음에 12장이 보게 되면 역학 및 질병에서 더 깊이 간다는 거예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 역학이 상당히 많이 나요. 여기서 8문제, 9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대비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어떤 게 심화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프린트물로 나가는 환경부에서 한 환경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거기 보면 다 출제용에 있겠지만 보건연구사나 그 다음에 누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환경부는 반드시 봐야 돼요. 환경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 정책의 뭐 4대 인자가 어디 있어요? 3대 인자가 어디 있어요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종합계획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심화에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환경 관련 법규가 수십 가지죠. 아마 10몇 개를 내가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기 밑에 있는 그 어느 지방 써놨었지요. 그 도에도 환경보건은 보셔야 돼요. 환경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다 내가 이제 요약을 해줄 거거든요. 별표까지. 그래서 어린이는 누굴 뜻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진하게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 대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폐기물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조명에 관한 것도 있어요. 빛공해라는 게 있거든요. 소음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는 자리가 없어서 그걸 하나 빼놨는데 모르고 빼놨는데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보는 시험이 있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로 말하면 해양경찰청이거든요. 여기 실강이 있으니까 그쪽 쳐다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거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해줄 건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내가 원래 이걸 그냥 떠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질문이 나는 심화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프린트를 지금 준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냥 떠들 건데 그래서 이게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뭐 재해법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10몇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법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있는데 환경보건법은 누구나 기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 보면 거기 문제풀이에서도 기본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심화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본만 봐야 되나요? 할 때는 심화라는 것은 책에 있는 거 더 깊이 하고 그 다음 별도로 또 프린트로 나간 것과 법을 포함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기본 문제풀이와 심화 문제풀이로 나눠져요. 기본은 누구를 기본을 뜻하는 거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출제 유형에서 있다시피 간호사가 있는 전라도 쪽 이쪽에서는 간호사가 있는 사람 안에서 보건직이라고 뽑아요. 8급인가 이렇게 해서 뽑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보건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건직은. 그 다음에 마이스터그라는 학생들이 보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는 것이 기본 문제풀이인데 그럼 이제 기본 문제풀이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되지만 우리가 환경부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본다든지 연구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거기에서 한 75에서 80% 나요. 75에서 80%가 기본에 나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뭐 20에서 25%를 더 맞기 위해서 심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누구나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서. 그럼 이제 기본 문제풀이는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론은 책을 기준으로 하고 프린트도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제를 내가 이 책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여기 뒤에 실은 것도 있지만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이는 뭐 학원 전음학은 다 베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프린트물로 문제풀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본 문제풀이 할 때 한 400문제나 450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는 여기에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왜 10장이라든지 11장, 12장 풀었던 거에 다 기피한 거 있죠. 기피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심화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거기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깊이 더 문제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냐 그러면 종합계획에 있는 거의 이론에 있는 문제도 들어가고 환경 관련 법규에 들어간 것도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관한 거는 이론만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매일 질문 와서 내가 저기에다가 질문권에 쓰기 싫어서 그냥 아예 프린트볼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심화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문제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있죠. 출제 유형에서는 내가 크게 나눠놨죠. 환경 보건으로 나는 직렬이 있고요. 환경위생이라고 나는 직렬이 있는데 원래 같은 말이에요. 맨 첫 번에 우리나라는 환경위생 쪽을 써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쪽 강의한 지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내가 한 23년? 벌써 4년이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초창기부터 환경보건 쪽도 가르쳐오고 딴 것도 가르쳤었는데 보건 계열을 초창기에는 보건 쪽에 환경위생이라는 과목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기 일제문화청사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 있죠. 그분이 되면서 일제문화청산하면서 위생을 보건으로 바꿨어요. 내가 여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다 답 찍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래 위생은 독일에서 일본에 어원된 게 우리나라 일제문화시 따라온 게 위생이에요. 보건은 미국 어원이에요. 똑같은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자는 게. 그럼 지난번에 연구사 서울인가 어서 연구사가 났었는데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처음에 누가 했느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들었으면 스웨덴이나 이런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럼 다른 거 우리는 학원 온 이유는 또는 동영상 듣는 이유는 빨리 짧은 시간에 공무원을 합격하자고 듣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만 있다면 이까짓 거 못하겠냐고 한글로 된 거. 10년이고 20년이면 외우면 되는데 그런데 빨리 짧은 시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자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대비해서 하는 거죠. 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담처럼 얘기하는 거 잘 들으면 우리가 답 찍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딴 거 못 봤다 하더라도 환경보건은 맨 첫 번에 어원이 누가 된 거예요? 스웨덴이나 스위스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제문화청산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다 없애버리고 환경보건으로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다가 또 언젠가 슬며시 서울 같은 경우는 연구사에서 환경위생 쪽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환경보건은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문제도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환경보건으로 과목이 나는 것은 누구누구냐 그러면 오지죠. 그리고 우리는 맨 첫 번에 사지였다가 오지였다가 사지로 다른 결은 다 바뀌었는데 환경부는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지에다가 문항수는 몇 문항이냐 그러면 50문제가 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 역학에서 나중에 이제 종합교육 들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보게 되면 질병도 환경공학 관련된 질병들이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그래서 같이 역학팀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역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식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환경에 식품과 질병이 많이 들어가고 역학이 나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50문제가 나는데 오지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누구를 들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기본 당연히 이론 문제풀이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심화 아까 심화는 뭘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 별도로 이제 프린트물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곤충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식품 그 다음에 역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법 많은 10몇 개라는 것은 환경부 대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떤 연구직이나 이런 건 그때 가서 일할 건데 몇 가지씩만 들으면 돼요. 그 많은 걸 다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화학 유해물질 같은 거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교육 당연히 들어가고 환경 관련 법규가 쭉 있죠. 여기 조명에 관한 거 빛공해라는 게 있고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어떤 게 유해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성면법이라든지 그 다음 유해물질에 관한 평가법이 또 새로 나와서 이런 걸 쭉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론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건직이라는 것은 하도 학생들이 보건연구사가 우리는 기본만 봐야 되나 심화를 봐야 되나 그래서 내가 다 써놨지요. 여기서 말하는 보건직은 간호사가 있는 제한 경쟁을 뜻하는 거예요. 보건직. 그냥 보건직에서는 옛날에 있다가 이 과목에서 빠졌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건직인데 간호사가 있는 전남에서 여기서 봐요. 사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만 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요즘은 또 작년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두 문제가 종합계획에서 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보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보고 나서 시간이 더 되면 봐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건직이라는 것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제한 경쟁에서 보는 걸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만 봐도 되는데 거기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만 어느 정도 봐도 충분히 거기 보게 되면 90점, 95점 맞겠더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나요. 근데 상황에 따라 또 틀려요. 해마다 조금씩 변형은 있고요. 그래서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데가 있고 환경위생이라고 나는 데가 연구사예요. 연구사라고. 연구사인데 여기는 옛날에 오지였다 또 사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연구사, 참 거기 하나 빠졌네. 환경보건으로 나는 데가 누구냐 그러면 옛날 기출문제 책 뒤에 있는 거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 뭐 이런 말 있죠. 그 해양경찰청이 지난 세월호 사건 나면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국민안전처는 사지예요. 사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환경 관련 법규에서 산업안전이라든지 이쪽을 더 보셔야 돼요. 그런데 환경보건기본학에서 한 85%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두세 문제가 거기 법규라든지 이런 데서 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서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거에 네 번째에다 하나 마이스터고 밑에다가 원래 너 써야 되는데 이게 한 장에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뭘로 깜빡 잊어버렸고. 그래서 거기 해양경찰청, 옛날에 얘기했던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어떤 걸 봐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환경보건에 있는 누굴 봐야 되는 거냐를 환경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보는 학생들은 기본 봐야 되죠. 심화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종합계획에서 특히 내가 거기 뭐 종합계획도 봐야 되는데 종합계획은 이제 큰 질병 같은 것들이 유해물질과 관련된 거 있어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환경보건법과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거기 가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이론이나 문제하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위생으로 나는 데는 연구사예요. 사주를 하는데 여기는 기본과 심화, 종합계획이 연구사에서 그래도 꽤 나요. 나니까 환경보건의 정책이 어떤 거냐 이런 말들이 여기 종합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에서는 환경보건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에도 내가 문제풀이를 몇 개 집어넣었어요. 환경보건.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론이 다 끝나고 가면 우리가 9월, 10월 이론하고 나서 11월, 12월 문제풀이가 11월 뭐가 되냐 그러면 기본이 되고 12월 저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법규는 그 당시 시험 임박해서 그때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예측 불허거든요. 법이. 그래서 보게 되면 그때 임박해서 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옛날 어느 직렬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환경부 소속이냐 또는 보건직이냐 또는 마이스터고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난이도가 옛날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나요. 많이 특이하게 난다고. 그래서 여기 식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무슨 보건인가 이럴 정도로 많이 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에서 많이 나요. 기본에서 많이 나니까 거기에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 꽤 높아졌는데 출제 범위도 조금 높아졌는데 우리가 보건이나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는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나는 파트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 챕터에 책에 있는 챕터에서 목차에다가 몇 개가 나는지 대충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목차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충은 윤곽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 보시냐 그러면 목차에다 써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거기 챕터에다 써놓으시고요. 1장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8페이지가 있죠. 목차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불러줄 거예요. 첫 번째 환경보건 개념에서는 개념이니까 시험에 나는 건 없고요. 대기환경 보세요. 대기환경에서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두 문제 내지 3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가로 열고 또 하나 이제 써보세요. 가로 연다는 건 환경부 기준이에요. 환경부는 2문제 정도 나요. 왜 그러냐면 환경공학이 있기 때문에 딴 데보다 적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곳에서는 누가 되냐 그래 딴 환경부를 제외한 데는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대교염 보세요. 대교염은 지금 앞에 부르는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가로쳐서 하라는 건 환경부 기준이에요. 거기 대교염은 3개 내지 4문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6개, 가로 열고 6개는 환경부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수위생 보세요. 급수위생은 환경부도 그렇고 기본도 그렇고 한 2문제 정도 나요.
두 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질오염 보세요. 수질오염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예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근데 환경부는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나 폐수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기본에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큰 틀만 보면 돼요. 큰 틀만 보면 되고, 보건 쪽에서는 이름만 보면 되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나는 거냐 그러면 거기 8에 보세요. 폐기물 있지요. 폐기물에서 두 개 내지 세 문제가 나요. 환경부도 그렇고 기본도 그렇고 두 개 내지. 지정 폐기물이 어떤 거냐, 옛날에 유해 폐기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라는 게 병원 거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에 보게 되면 폐기물 쪽에서 두 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나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 있죠. 산업보건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요. 두 문제 정도가 나는데 환경부는 6문제가 나요. 상당히 많이 나요. 6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보세요. 중금속이 물로 들어왔어요. 그럼 수질오염 물질로 인해서 들어온, 쉽게 말하면 수은하니까 누가 돼요? 미나마타병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산업장에서 들어오면 이것도 누가 돼요? 직업병이죠. 그럼 똑같이 미나마타병이죠.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을 보고 나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인데 저 환경부는 6문제 정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집합소위생 보세요. 집합소위생은 한 문제 정도 나요. 그래서 환경부도 그렇고 일반 저기도 계열도 그렇고 한 문제 정도 나고, 주택 및 위생에서 일반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는데 가로 열고 환경부는 5문제 이상이 나요. 여기서 왜 그러냐, 50문제를 낼래 봐봐요. 범위는 좁은데 낼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근데 환경부나 뭐 우리가 환경보건 계열 시험 보는 학생들은 점수가 낮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쉬워요. 딴 거 올리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외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5문제 이상이 나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는 거냐 그러면 소독 있죠. 환경문 소독에서 5문제가 나게 돼요. 어떨 때는. 근데 소독은 단순하잖아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상처난 곳에 안 되고, H2O2 과산화성 누가 돼요? 상처난 곳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소독력의 그 계수는 뭐로 하는 거냐, 석탄산 계수를 한다. 이런 것들 단순한 거예요. 계산도 쉬워요. 왜? 계산기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소독 있죠. 단순한 건데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해충 보세요. 해충인데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요. 가로 열고 4문제. 그러니까 환경부는 4문제 정도가 나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 직렬에서는 연구사라든지 보건 쪽 이런 데서는 2문제 정도가 나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있죠. 식품위생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0문제 나는 그 직렬에서는 2문제 정도 나요. 근데 환경부는 9문제가 나요. 여기서 엄청 내요. 9문제. 왜? 낼 게 없으니까 9문제가 나요. 그 다음에 역학 있죠. 역학에서 다른 데서는 이 역학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한 문제 정도가 날 수가 있어요. 나는 질병 쪽에서. 질병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역학을 거기 별도로 공중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들으면 내가 거기 기본도 크게는 여기 조금 틀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직렬 있는 거기에서는 거기 역학이 주거든요. 그 과목이. 그래서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쪽으로 나와서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한번 뭐가 났는지 적어봐라.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환경부나 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요. 근데 환경부는 8문제, 9문제가 나요. 그래서 식품과 그 다음에 역학이 거의 20문제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환경 쪽 하는 학생들은 이쪽을 학교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해봤지요. 그래서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더 여기를 깊이 가르쳐줄 거예요. 질문을 보통 보건직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아는데, 나도 쉽게 가르쳐준다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의외로 질문이 오더라고. 이 학생들이 이거를 학교에서 안 배워서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더 깊이 해줄 거예요. 쉽게 더 깊이 해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거의 20문제가 나는 거예요. 11장하고 12장에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니까 난이도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죠? 거기 16페이지를 펴보세요. 16페이지 펴보게 되면 1장 환경보건 개념 있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맨 첫 번에 무슨 개념을 썼었다고요? 환경위생이라는 개념을 썼다가
김영삼 정부 시대 때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슬며시 들어갔죠. 환경위생 쪽으로 서울시 연구직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환경위생이라는 과목을 해요. 옛날에는 위생이었다가 환경보건을 했다가 지금은 거기 보게 되면 환경직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연구사에서 보는데 쉽게 나요. 의외로 쉬워요.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다가 조금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보건 개념이 있고 환경위생 개념이 있죠. 환경보건 개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보건과 환경위생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게 쉽게 말하면 환경과 우리가 접해 살잖아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나눠졌지요. 근데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걸 줄치면 따라오시고요. 참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한 바퀴를 다 듣고서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일정하게 요만큼만 설명하고 뒤에 가서 더 해야지 여기서 파다 보게 되면 다 할 때까지 하다 보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잘 봐보세요. 매일 질문 여기 동영상을 몇백 명이 듣는데 3-4명이 항상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주. 그런데 공무원은요. 토시 가지고 진도 못 나가면 그 학생은 수업 방법을 바꿔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요. 큰 틀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큰 틀을 가지고 내는 거라고. 우린 지금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리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하는 거고 대학원 석박사 가서 하는 거고 그렇게 원리가 공부하면 석박사를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공무원은 시험 대비해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가르치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책이라는 건 오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환경보건도 했고 보건 쪽으로 하다 보고 역학도 하다 보게 되면 거기랑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관행이에요. 옛날에 3년 전인가 언제 그랬죠. 물리에서 수능에서 공개적으로 한 수능도 고등학생이 누가 된다고요. 이의제기를 했더니 너무 깊이 알면 거기까지 낸 거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깊이 알아도 답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굴 기준하는 거냐면 공무원을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토시가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 가서는 뭐가 된다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출판사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묻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 오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따위 소리죠. 그리고 정오표를 올려주게 되면 이게 맞나요? 책에 있는 게 맞나요? 우린 법이 많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정오표를 올려줬을 때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려준 거지. 상식적으로 그걸 뭐 책에 있는 게 맞나요? 강의할 때 강의를 지금 우리가 2010년 9월에 하잖아요. 2017년 대비해서. 그런데 2017년 되게 되면 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으니까 미리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올려준 거는 그 정오표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떤 건지 감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은 아는 만큼 들려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나는 우리 때는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여기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데 국문학자로서 유명했는데 그분이 맨 첫 번에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때 아이가 뭐고 미가 뭔지를 모를 때 10번 100번 읽었더니 알더라. 이걸 난 공부할 때 진리처럼 하거든요. 나도 영어를 하루에 200단어씩 20시간씩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도 독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뭔 짓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기밖에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모르면 다시 들어봐봐요. 동영상은 10번 들으나 100번 들으나 똑같은 거라며 돈이. 그럼 돈 더 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듣고 또 들어봐봐요. 그럼 아는 양이 틀려요. 다시 한 번 들어봐봐요. 아는 양이 틀리다니까. 뉴스를 들어도 그렇잖아. 내가 아는 부분은 쏙쏙 들어오는데 내가 모르는 본인들이 뭐 수술 같은 거 나오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들으면 아는 만큼 들려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모른다고 질문하고 그러면 몇백 명 듣는 중에서 3-4명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그럼 본인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러리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합격하라고 다 이거 듣는 거지 누가 들러리스러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꿔보시라고 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귀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누가 들으라고 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바깥으로 들리게 난창호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귀에다 끼고 하면 귀가 아파서 아마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기하는 건 줄지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건강생활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유사한 학문이 환경보건이라는 거죠. 환경위생 보세요. 환경위생은 첫 번째, 신체 발육. 우리 인간이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고 생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이런 유해 물질이 누구냐는 다음 줄 물리죠.
물리적 이해는 뭐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이 있지요. 물리적, 화학적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이것뿐이냐? 미생물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생활환경이라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인자들을 다 통제하자는 거지. 통제하자는 것이 환경위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뜻만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없고 환경보건은 자연환경과 서해환경으로 나누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보건직 그냥 옛날에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럴 땐 이게 잘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요. 지금은 이화학적이 있겠고 거기 보게 되면 생물학적이 있지요. 여기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학적은 어떤 거고 이화학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왜 소독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8문제 이상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학적은 물리적인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소독에는 물리적 소독이 있겠고 화학적 소독이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물리적 소독 찾아라 이렇게 안 내요. 이학적 소독 찾아라 그럼 누굴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 소독 찾으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학적 이꼴 물리적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듣는 학생이나 실강을 듣는 학생은 모르면 쓰는 거예요. 남 옆에 있는 거 동영상을 혼자 들으니까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실강 듣는 학생들은 모르면 쓰는 거예요. 옆에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들러리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모르면 쓰는 거예요.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학적은 쉽게 말하면 뭐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물리적이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되면 난 여기 지금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럼 물리적 소독 찾아라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나요. 이학적 소독 방법 찾아라 그러면 끓인다든지 태양열에 갖다 말린다든지 이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화학적은 약품을 하는 거고 그럼 이 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려고 했던 이거예요. 이학적 이꼴 물리적.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럼 이학적이라는 건 공기, 줄 한번 쳐보자고요. 토양, 광선,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거기 뭐 대기오염도 있고 SO2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게 있죠. 화학교도 여긴 화학을 하는 동네가 있구나. 화학하지요. 근데 화학을 하니까 그런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저거는 모르겠구나. 마이스터구나. 마이스터고도 조금 학교 살 수 있겠네. 또는 보건계열에서 혹시 화학이 안 들어가는 데는 화학교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글을 쓰세요. 그리고 화학교는 기본.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제 프린트도 하나 줄 거예요. 여기 화학교가 아마 안 첨부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교를 줄 텐데 여기서 나중에 주어야 되겠구나. 주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화학교는 2가지가 붙어 있으면 일단 나눠요. 뒤에 거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 예외인 것도 있어요. 이게 산소죠? 이거 황이죠? 이산 화자 붙이면 돼요. 황. 근데 이 S는 황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원소기호를 고등학교 거를 가지고 찾느냐 내가 프린트를 줄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화학기호 그거에 대한 거를 줄 건데 그럼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것도 없어요. 모르면 쓰세요. 화학이 들어가는 그 관련 그 직렬에서는 화학을 하니까 쉽지만 화학이 안 들어가는 데는 별도로 화학책을 사서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깊이 안 나요.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 근다 이 소리죠. 황화수소, 아니 황화수소가 아니고 이산화황. 그 다음에 CO라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랑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C 대문자 O. 이렇게 질문 오면 이거는 코발트예요. 이거 방사능물질 O가 소문자면 코발트고 대문자 탄소, 산소 하나고 하나죠. 일산화 탄소. 2개면 누가 돼요? 이산화 탄소 이거예요. 예외된 것도 있어요. 그럼 모르면 몇 번 써봐야 그럼 외워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화학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환경보건 날 때 이 화학교가 조금은 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SO2, 이산화황이라든지 아황산가스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산화황 이꼴 아황산가스. 됐죠?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어떤 걸 할지 나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CO2는 뭐라 그래요? 이산화탄소지요. 이걸 또 탄산가스 그렇게 돼요. 탄산가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탄산음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또는 뭐라 그래요? 탄산가스 이렇게도 한다 이 소리죠. 매연먼지 있겠죠.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동물, 위생곤충, 여러 가지 파리가 소화 질환 옮겼네. 지카 바이러스가 어쩌네. 모기 같은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는 각종 병원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환경은 인위적. 그래서 있고 문화적인데 의식주가 있는데 그것은 볼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났었는데 거기 뭐 자연환경이 어떤 거냐 인위적 환경이 어떤 거냐 지금은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이학적은 누가 돼요? 물리적. 그래서 더 빨리 한 거예요. 이학적은 물리적.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환경보건에 관한 어원은
보건은 누구 어원이에요? 미국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거 따라 하지요. 그 다음에 위생은 누가 된다고요? 독일과 일본 어원이었는데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그걸 다 우리가 과목을 바꿨던 거다 이 소리죠. 역사를 보면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저 문제풀이 가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말이 없어요. 한 장 넘어가서부터가 진짜예요. 대기오염 보세요. 대기오염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예요. 거기 보세요. 공학 비슷하게 가요. 여기서 첫 번째, 공기의 성분과 농도가 있죠. 공기의 성분과 농도가 있는데 첫 번째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0도씨 1기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기 뭐 요즘도 또 스모그 때문에 이런 기상캐스터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0도씨 1기압이라는 게 0도씨 1atm, atm을 기압이라고 읽어요. 그럼 0도씨 1atm은 1기압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일명 표준 상태다 이 소리죠. 표준 상태. 표준 상태를 S 약자로 써요. 옛날에는 노르말 써서 N자로 썼었는데 환경부 장관이 통일을 시킨 거예요. 뭐를 시켰냐 그러면 옛날에는 S 써도 되고 N자 써도 되는데 지금은 다 통일시켜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러면 S를 쓴다고. 지금은 이걸 안 해요. 이걸 다 쓴다고. S를 쓴다고.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보게 되면 잘 봐보세요. 공기는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커져요. 쉽게 말하면 칠판 줄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해? 쉽게. 여기 잘 보세요. 이제 10도일 때는 이만한 공기가 있다가 이만한 부피가 있다가 풍선이 이게 있다가 20도가 되면 이만큼 부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명 공기는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분필을 잘라내니까 좀 아깝구만. 요만한 거에 있는 게 요만한 무게가 있었어요. 이게 들어있었다고 쳐봐. 그런데 이제 10도일 때는 요만큼 있다가 20도가 되면 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요것이 일단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20도가 되면서 반이 잘라진 거예요. 잘라져서 10도 있을 때는 10도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무게가 됐죠? 그다가 20도가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20도가 되면서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일로 간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요거 분필 통을 기준한다 그러면 아까 10도일 때는 뭐가 있었어? 이만큼 있었는데 20도가 되니까 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무게는 요거 무게를 보게 되면 무거워진 거예요? 가벼워진 거예요? 일정한 부피를 기준한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벼워진 거죠. 가벼워진 거죠. 가벼워진 거잖아요. 화학하는 학생들이 이걸 기본으로 아는데 거기에 화학이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밀도는 작아져요. 그래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원래 밀도의 정의는 그냥 저기 기본 듣는 학생들은 저거가 밀도가 뭔지 머리 아프면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이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우리는 대륙권에 살기 때문에 무게 이렇게 돼요. 질량 이꼴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중량으로 같이 보게 돼요. 그렇다 이 소리죠. 무게로 쉽게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피가 풍선 이만큼 있다가 뭐가 있다고요? 아까 이만큼 있던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개를 커지면서 반이 있다. 그러니까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가. 그래서 역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기본으로 알 것이고 이게 밀도의 단위예요. 누가 밀도의 정의를 내시오.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륙권에 살기 때문에 중력과 같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다. 중량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무게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상캐스터들이 이럴 거예요. 슬러시 S에다가 입방미터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를 내가 앞으로는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이게 관행사 이렇게 부르는 거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예요. 입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몇 미리그램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50mg이다 이렇게 먼지가 있다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이 표준은 누가 돼요? 0도씨 1atm 이거지 1atm당 이만한 교실 공기라고 해서 치면 돼. 1m 이렇게 있잖아. 여기 50mg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오. S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뭐가 된다고 표준 상태라고 하나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됐죠? 이걸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려주려고 했던 건 뭐냐.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이건 또 상식이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실제 환경직이나 환경 쪽 관련된 학생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그런데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영도시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온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에는 다 1ATM 1기압이에요. 그럼 온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랬을 때랑 기준치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ATM은 우리가 1ATM은 토리첼리가, 잘 들어보세요. 토리첼리가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76cm, 76cm라는 1m는 100cm는 알죠? 기본으로. 1cm는 누가 돼요? 10m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잘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76cm 간 거를 여기 아직 안 써도 돼요. 센티미터 간 건데 밀리미터로 말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1cm는 10mm죠. 그러니까 누가 되냐? 센치를 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밀리미터래요. 밀리미터. 76cm니까 760mm죠. 수은기둥. Hg는 수은이에요. 이런 화학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수은이거든요. 수은. 이거예요. 그럼 1ATM은 76cm 올라간 거를 토리첼리가 실험할 때 1기압으로 하자 세계인들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있는 거냐 그러면 수은주 밀리미터. 760 수은주 밀리미터. 1ATM을 뭐라고 기압이죠. 그럼 뭐라고 있냐 1ATM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 쉽게 생각하면 돼요.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잠안병 얘기할 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거기 해양경찰청에서 있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다도 보고 여러 가지 재해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돼요. 환경부도 그렇고.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거를 76cm 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머리 아프면 그냥 외워. 760 수은주 밀리미터. 그쵸? 그런 다음에 수은의 비중은 13.59 또는 약 13.6이에요. 그럼 수은의 비중 같은 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비중은 1이에요. 여기다 곱하면 잘 보세요. 1332 밀리미터지요. H2O 카메라 넓게 비춰주세요. 여기 이거는 무슨 기호냐? H2O는 물이에요. 물 분자라고. 그러면 이거는 일산화 이수소냐? 이렇게 안 읽어요. 이거는 예외인 게 있어요. 아까는 그렇게 읽다든 예외인 것도 있다 이 소리죠. 이거는 물이에요. 물 분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1332mm지요. 이걸 뭐라고 읽는 거라고요?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주. 그럼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어떤 학생은 이것도 질문하지요. 그래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3으로 된 책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13.59가 수은의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760에다가 13.59를 곱했느냐 약해서 13.6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 짜투리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토시를 못 남겨가지고 질문하고 워드도 빨리 치나 봐. 이거 쳐가면서 3이 맞아요? 2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그 어떤 책에는 이랬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다른 학생은 막 뛰는데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은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은 크게 가라는 거예요. 끝이 이런 거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5.9로 했느냐 6으로 했느냐 더 크게 소수점 잘라냈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주 밀리미터죠. 그럼 이제 이거 없다고 치고 물 없다고 쳐봐요. 잘 봐보자고. 우리가 1m는 100cm라는 거 알죠? 1cm는 10mm까지는 알죠? 그럼 이제 미터까지 갈 거예요. 요렇게 하면 센치죠.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 1m는 100cm니까 동그라미 2개 가죠. 이것도 모르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1m는 100cm 알잖아요. 1cm는 10mm. 이렇게 하면 빨간 거가 이게 소수점이 되면 약 10.33m가 1기압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는 수면을 기준해서 항상 기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이런 말 하죠. 산의 높이를 할 때는 산꼭대기가 어떻다 할 때 해발 얼마다 이르지 딴 거 얘기 안 하죠. 바다를 기준하는 거예요. 바다를 기준해서 우리가 11m까지 대륙권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거의 다 1기압이에요. 그럼 이제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올라가고 위로 가면 압력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 밑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여기 활동하는 무대에는 뭐가 되냐 그러면 1기압이라 그랬죠. 1기압이에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여기다가 압력계를 차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일기압 있다 그랬었죠. 10m 짜투리 떼어내버리자고. 이 짜투리 계산하기 좋게 떼어내버리면 10m 내려가서 내가 전복을 따는 해녀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찍히냐 그러면 1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압력계.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이라는 것은 대기압. 대기압이라는 것이 이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수면압 그래요. 수면압. 여기다 1atm 먼저 쓸까요? 1atm. 이것이 대기압이에요. 또는 수면압이에요. 수면압. 그럼 1atm 더하기 여기 잘 보시오. 게이지압. 게이지압인데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우리가 보통 여기 수면을 기준해서 1기압 그랬었죠. 그럼 이거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면을 기준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나타나는 게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그럼 압력계를 차고 내가 해년대 10m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찍혀요? 1이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여기 1atm. 그래서 누가 돼요? 2기압이 되는 거죠. 2atm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왜 넣으셨습니까? 2기압이 되는 거죠. 그쵸? 2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0m 내려가서 내가 저기 전복을 딴다. 그럼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2기압이니까 3기압이죠. 내가 받는 거. 그쵸?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30m 내려가서 일을 한다. 그럼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지금 16페이지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30m 내려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1기압 먹고 들어가니까 절대압은 뭐가 돼요? 사람이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4기압이죠.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 기준을 했기 때문에 1기압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만병을 유발하는 거에 조금 이따 보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면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지지만 압력도 낮아지고 산소 농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10m 내려가면 1기압 올라가고 10m 내려가면 1기압 올라가고 요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그따위 소리죠. 그리고 나서 산소 농도도 많아지는 거예요. 산소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산소도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1atm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압이라고 읽어요. 1기압. 이거를 토리첼리 원리에서 토리첼리를 몰라도 돼요. 물리를 안 하니까. 그럼 76cm 올라간 거를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해서 760 요거 없다고 치면 밀리미터죠. 근데 수온을 기준해서 토리첼리가 고안해낸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쓰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수온주 밀리미터. 이걸 물기둥과 비교하면 물은 비중이 1이고 수온은 아까 13.5고 약 13.6이기 때문에 곱하면 1332 밀리미터가 되는데 이 물을 H2O를 뭐라고 한다고? 수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센티미터로 말하면 누가 되는 거냐? 이렇게 아까 빨간 거, 이렇게 빨간 거를 찍으면 누가 돼요? 우리가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0m가 1기압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만병 할 때 아까 왜 산업안전보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계산할 때 이거예요. 그리고 자만병이 걸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1.6기압부터 자만병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수면을 기준했을 때 몇 미터 가서 일을 했을 때 걸린다는 거 약 6미터 정도죠. 그 다음에 산업보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바다에서 자만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찾아라 할 때 어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1기압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해녀나 터널 공사나 광부는 걸릴 수가 있겠죠. 됐어?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그리고 물기둥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터라는 거고 1332 수주 밀리미터. 그쵸? 수주 밀리미터인데 이거를 쉽게 우리가 1m 내려갔을 때 2m 내려갔을 때 한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센티미터. 요렇게 하면 누가 돼요? 1m는 100cm. 1cm는 10mm니까 약 10m가 1기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산업안전 저쪽 뒤에 가면 우리가 계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받는 압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는데 우리는 수면을 기준하기 때문에 일단 1기압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복계를 차고 여기 늦게 온 학생 때문에 다시 설명하게 되면 잠복계에서 0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해녀예요. 10m 내려가서 일하면 여기 잠복계가 아니고 압력계에 뭐라고 찍히지? 1기압으로 찍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받는 건 절대압이기 때문에 대기압 이꼴 수면압 1atm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 1기압이죠? 내가 받는 압력은 2기압이죠. 그 다음에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여기 뭐라고 찍혀요? 2라고 찍히죠.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누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잠안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기압이 되게 되면 기절을 해요.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안병이 어떤 거고 이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 표준이라는 것은 0도씨 1기압. 대개에선 이걸 약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S자를 쓴다는 거죠. S자가 없다는 것은 표준 상태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했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거기 보게 되면 18페이지, 16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네. 18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공기 성분 표준 상태 0도씨 1 ATM 했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질소가 있죠. 질소는 거기 78점 몇 퍼센트 그랬죠. 대충 한 79%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산소는 누가 되냐 그러면 21%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20점 몇 퍼센트. 그런데 이것도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18페이지에. 거기 보게 되면 20.9% 그랬죠. V 대 V는요. 여기 잠깐 보시오. V 대 V. 이거는 볼륨 대 볼륨이에요. 부피 대 부피. 근데 웨이트 대 웨이트 하면 또 틀려요. 무게 대 무게는 틀리다고. 근데 이런 계산이 안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다 이 소리죠. 그 뜻이에요. 퍼센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95%인데 일단 한번 쳐보세요. 아르곤은 누가 되는 거예요? R을 아르곤 그랬죠. 0.93%. 탄산가스 이꼴 CO2 가스 이꼴 뭐라 그래요? 이산화탄소 똑같은 거죠. 이거는 누가 되냐 그러면 0.03에서 0.032 그러기다가 레온도 있는데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늦게 온 학생 이거 알겠어요? 알죠? 그리고 지울게요. 그래. 여기다 쓸까? 여기서 이게 이제 표준 상태고 그러면 이제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그 순서는 N2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순서 중요 표시해 두세요. CO2가 있다는 거예요. CO2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학생들 진도가 아직 안 끝났 딴 거 안 끝났었어요? 시간을 2시 반인 줄 알았구나. 1시 반인데 아이고 빨리 앉아보시오. 어쩐지 왜 늦나 그랬지. 그리고 여기 봐보라고. 그러면 이따가 동영상 트는 거 그거 들으라고. 여기 보시오. 우리가 공기 상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2 순서 중요 표시해 두세요. N2가 있고 O2가 있고 아르곤이 있지요. 그럼 이런 화학기호들은 그 화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기본으로 아는데 보건 쪽이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써서 해오세요. N은 질소인데 두 개가 원자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2가 질소가스. O2는 이 O는 산소예요. 내가 화학기호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학을 안 들어가는 그런 직렬도 있거든요. 이거를 산소 분자, 산소지요. 이걸 아르곤.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학기호가 두 개면 다시 설명해야 되네. 두 개면 이게 하나하나 하면 뭐라 그래요? 뒤에 거 먼저 읽고. 그런데 이건 알아둬야 돼. 이건 산소고 탄소고. 일산화탄소. 두 개니까 누가 돼요? 이산화탄소. 이거 다 있어요. 또 이산화 1탄소인가요? 그러지 말고 이산화탄소 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순서를 중요 표시해 드는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대충 말하면 이게 78점 몇 퍼센트고 이것이 20점 몇 퍼센트죠. 그 다음에 이것이 0.93%고 이것은 0.03 내지 0.035%까지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여기 잘 봐보세요. 우리는 에너지를 내는 것은요. 에너지를 내는 그 화학기호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황밖에 없어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요 안 내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거라고.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탄소가 타면 누구랑 타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면 누가 되겠어? 이 탄소는 CO나 또는 CO2나 또는 H랑 만나서 누가 되겠어요? HC나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이건 누가 된다고요? H2O나 되겠죠? 산소랑 겹돼서. 그 다음에 또 H랑 만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HC 탄화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SO2나 이런 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잘 봐보세요. 책 지금 18페이지예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이것만 에너지라고. 그런데 요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LNG 가스, LPG 가스 이런 걸 많이 들어봐요. 석탄을 많이 들어봐요. LNG, LPG 이런 걸 들어봤지요. 그럼 우리는 에너지 변전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됐다는 거죠. LNG, LPG가 기체잖아요. 기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 오염물질로 적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옛날에 장작이나 석탄이나 이런 게 고체죠. 액체는 석유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가스를 뜻하는 그런 에너지죠. LNG, LPG. 그러면
여기 어디 갔어 빨간 거. 우리가 LNG, LPG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지 말고 요거다 써야 되거든. LNG라는 거. LNG는 LNG LPG 이런 소리 들어봤죠? LPG. 그쵸? 이건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그 다음에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화학기호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LNG의 주성분은 CH4예요. 이게 메탄 그래요. 그러면 CH4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이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메탄이에요. 저쪽 동네 보여요? 거기 남학생 보여요? 메탄은 특징이 누구나 이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무색, 묻히, 폭발성이에요. 무색이면서 묻히면서 폭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폭발한다는 거예요. LNG라는 것은 수소, 탄소 4개가 결합된 걸 메탄의 주성분이에요. 반면에 LPG는 요걸 흰색으로 쓸 거예요. LPG는 C가 하고 H가 있는데 C 3개, H 8개, C 4개, H 10개. 나중에 이제 유기화학을 안 하지만 조금은 알려줄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LPG가 했다. 프로판 가스가 폭발했다. 프로판 가스가 폭발했다.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LPG의 주성분은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인데 갈 때는 액체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아까 메탄 그런다고 썼죠. 이거를 프로판 그래요. 이걸 부탄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건 상호민이가 그냥 들으세요. 저기 화학 안 하는 동네는 저 사람이 무슨 화학을 하나 어려워 죽겠네. 그러니까 머리 아플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유기학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탄소는 하나씩 증가돼요. 수소는 2개씩 증가되는데 우리는 4개 정도만 봐보면 돼요. 보세요. 3개만 봐도 되겠구나. 여기 탄소가 하나고 수소가 4개. 탄소가 2개고 H가 수소가 6개. 2개씩 가요. 탄소가 3개고 수소가 8개. 탄소가 4개고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기 메탄 그래요. 메탄. 알칸 계열이거든요. 이거를 에탄, 이거를 프로판, 이거를 부탄 그래요. 안 외워지면 나중에 외워져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알아둬야 될 것이 이거 메탄이지요. 여기서는 이 메탄 화학교를 아직 몰라야 되는데 수소하고 탄소하고 결합된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지금 거의 우린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체로 간다니까. LNG 가스, LPG 가스를 많이 뗀다. 그러지 석탄을 뗀다. 장작을 뗀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에너지는 거의 다 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CO2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도시지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O2는 내가 아까 범위를 0.03 내지 0.03 해놓은 것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CO2 같은 경우에는 온실효과의 주 원인으로 하지요. 효과는 틀려요. 효과는 누가 가장 온실효과를 유발하느냐 그랬을 때는 육불화황이라든지 이런 거지만 나중에 할 거지만 양적으로 말하면 이게 많기 때문에 하나 찾으려면 누구 찾는 거예요? CO2예요. 이것도 답접근이 틀려요. 공학 같은 건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보건 쪽에서는 온실효과 하나 찾으려면 일단 CO2예요. 왜? 양하고 전부 합쳤을 때 얘기고 그런데 이제 공학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찾아라. 효율은 CO2보다 육불화황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오존 이런 게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이 많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면 다 집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공기 중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답접근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건 메탄이고 여기 탄자 붙이면 메탄 하나씩 가라니까 에탄, 프로판 아주 모르겠으면 메탄하고 지금 프로판만 알아뒀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탄소하고 수소 계열이 에너지가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CO2 양은 자동차가 많이 다닐 때도 누가 되는 거예요? CO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때도 집에서 난방을 하더라도 CO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공장이 돌아가도 여러 가지 나올 것이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황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주성분이 탄소하고 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 그러면 석탄을 많이 안 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떼는데 저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엄청 많이 제끼죠.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황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우리나라 현재 환경물질 보게 되면 NOx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기 황이 있어요. 칠판지기 이거 태우면 뭐가 나와요?
SO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 태우면 질소산화물, 아직 설명할 때가 안 됐나? 질소하고 산소하고 있는 이물질을 이면 NO2나 NOS 이런 NO2나 NO 이런 걸 질소산화물 그래요. 그럼 질소산화물은 여기서 이거 태우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 내가 물어보겠어요? 나오지요. 왜 나오냐 그러면 공기 중에 질소가 몇 %예요? 79%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이지만 산소를 집어넣냐고 질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차 오염물질 만드는 원인이 질소산화물, 오존 들어봤잖아요. 오존을 쉽게 말하면 락스 풀어놨을 때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액화성이 약해서 폐에 깊숙이 가잖아요. 액화성이 강한 것은 여기 상기도에서 염증을 유발하지만 오존 같은 경우는 이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더 치명적으로 유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만드는 주범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질소산화물. 이거 다 이 소리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에너지 변천사는 고체, 액체, 기체예요. 기체인데 기체의 주성분이 다 누가 됐다는 거예요. 화학계 물으면 그냥 탄소하고 수소. 이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알아들어 했죠.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지우고 너무 머리 아프면 일단 보건 쪽 기본에서는 화학기호를 달달을 얻고 나왔고 탄소하고 수소로 됐다. 그래서 고로 이거 지우고요.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공기 중에는 황물질이 많이 나오겠어요? CO2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CO2 이런 것들이 많겠죠? 황보다는. 왜? 석탄의 주성분이 뭐가 되냐 그러면 탄소하고 아까 수소라고 얘기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게 되면 CO2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누가 되냐 그러면 공장이 얼만큼 있느냐, 자동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CO2 양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숫자가 너무 커도 안 이어지지만 너무 작아도 안 이어져요. 0.03이나 0.035는 여기 계단 내려가다가 잊어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아까 이 레이트 맞죠? 1%는요. 아니 1% 여기서 보게 되면 1% 여기서 1% 아니 ppm 먼저 할까요? 1%부터 할까요? 1%는 100분의 1을 1% 그래요. 퍼센트라는 것은 항상 상수를 100을 붙인 거예요. 별 의미 없고 100을 붙인 거라고. 그럼 퍼센트가 있다는 건 100을 더 곱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할 건데 옆에다가 상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가 인구고 여기 사람 수다 있으면 여기 뭘 썼다고 100을 쓴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뭐뭐 해가지고 퍼센트 된다. 이 뜻이. 이걸 상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일할 거예요. 1000을 썼냐 100을 썼냐 이랬을 때 이 100이 퍼센트 단위예요. 됐죠? 그럼 100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게 1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 ppm이라는 건 이따가 여기 앞에 부록에서 할 건데 어떤 물질을 100만 개로 자른 거예요. 100만 개라는 게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분의 1이에요. 이거를 ppm 그래요. 이게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거든요. 그럼 이거를 공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으로 가서 붙은 것은 이건 이제 지울게.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써야 되겠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요. 첨자를 붙여서 2를 써요. 반면에 100은 그럼 뭐라고 쓰느냐? 이건 10의 2승 그래요. 첨자에서 마이너스가 빠져요. 그 다음 이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그럼 그렇게 쓰느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그때 이건 10의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쓴다 이 소리죠. 그럼 ppm.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인데 쉽게 여기서 길이를 봐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칠판 지우개를 본다 그러면 이거죠. 이만한 걸 가지고 퍼센트로 잘랐으면 이게 100개로 자른 거죠. 그쵸? 그 다음 ppm은 누가 돼요? 100만 개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간격이 누가 더 좁게 잘라진 거예요? ppm이죠. 그럼 쉽게 1m라 그러면 센티미터로 잘랐을 때랑 밀리미터로 잘랐을 때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m는 100cm죠. 1cm는 누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m죠. 100분의 1m, 아니 뭘 잘못해. 1m는 100cm죠. 1cm는 누가 돼요? 100분의 1m죠. 100분의 1m가 되는 거잖아요. 1m는 말을 할 때 쓰면 또 이걸 질문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1m는 1m 그럼 쓰면서 하자고. 1m는 100cm잖아요. 그 다음 1cm 누가 돼요? 100분의 1m 이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가 더 크게 큰 단위가 크게 자른 거 이게 더 큰 거죠.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뒤집어 엎으면 누가 되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되냐 그러면 1%는 10의 4승 ppm이에요. 모르면 일단 여기서 1%는 몇 ppm이라고요? 만 ppm. 10의 4승이 만이죠. 모르면
오늘 이거 수학도 아닌데 머릿속이 아파 죽겠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1%는 기본 보건에서는 1%는 누가 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1000ppm이에요. 1000ppm을 10의 4승 ppm 그런다고.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라.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이거 계산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고 내가 원리를 조금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ppm은 누가 돼?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는 10의 4승 ppm. 쉽게 1000ppm이에요. 이걸 오늘 이번 시간 알아두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CO2는 0.03 내지 0.035 어느 지역에 따라 틀리다를 썼지 이렇게. 그럼 이걸 ppm으로 말하면 누가 되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300이죠. 300.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누가 돼요? 내지 300 내지 350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 내지 350 ppm이 된다는 거죠. ppm. 0.03 내지 0.5%나 또는 이걸 뭐라 그러나 300 내지 350 ppm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라 이 소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용기준치가 실내에서 있어요. CO2가 0.1%가 허용기준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 낼지 ppm으로 낼지 나도 몰라요. 그럼 0.1%가 허용기준치니까 ppm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100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0.1%가 CO2 허용기준치라니까? 그럼 100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1000ppm이죠. 그거를 알으라고 요거 다 모르면 지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1%는 누가 돼요? 10,000 ppm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10에 뭘 한다고? 4승. 10의 4승이 뭐라고? 이렇게 왜 그냥 10,000 ppm 이거죠. 그럼 아까 CO2가 허용기준치가 CO2 허용기준치가 0.1%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ppm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1000 ppm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군집독 나잖아요. 군집독을 유발할 때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로도 외우고 그 다음 ppm으로 외우느니 한 개를 외우면 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를 외우고 나서 적용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건 알아둬야 되거든요. 기본으로. 됐어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언급을 앞으로 이제 CO2를 많이 언급할 거예요. 온실가스 유발하는 거 CO2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CO2 군집독의 대표적인 건 CO2 그러니까 CO2가 아르곤보다 더 많은 줄 알지요. 그런데 아르곤보다 작아요. 누가 더 많아요? 아르곤이 더 많아요. 0.93%. 그래서 이것까지 숫자까지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N2 이게 지금 볼륨 대 볼륨을 하는 거예요. 무게 대 무게가 아니고. 그래서 N2 O2, 아르곤, CO2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눈 씻고 봐도 여기 뭐가 SO2나 오존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할 때 공기함몰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함몰 하게 되면 N2랑 O2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N2. N2랑 O2를 뭐라 한다고요? 공기함몰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럼 공기함몰 무게를 찾아라 그런다면 N2 더하기 O2 무게예요. 이거가 이 공기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겨울 것 같으니까 10분을 쉴 건데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지금 첫 시간은. 그래서 일단은 N2랑 O2 그냥 계속해요. 쉬어요. 쉬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10분을 쉬었다 이거 다시 써가지고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한 걸 정리하게 되면 이거죠. 늦게온 학생 때문에 하게 되면 1 ATM 알아둘 것이 1 ATM은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기둥을 일기압을 하자 약속이었기 때문에 cm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로 보건 쪽에서는 밀리미터로 써요. 그래서 76을 cm를 밀리미터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760mm예요. 그래서 수은이기 때문에 기준을 수은주 밀리미터,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 했었죠. 이게 1기압이죠. 1 ATM. 그 다음에 물기둥으로 하면 비중 차이가 수은은 13.59, 물은 1이죠. 그래서 비중이 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된 원리가 그렇다 이 소리죠. 1330인데 빨간 거로 친 건 아까 숫자를 다시 미터로 고쳐본 거죠. 1332 미리미리 H2 이건 수주 밀리미터. 근데 이게 끝이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점을 잘랐느냐 올렸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내가 해녀다. 1 ATM은 수면을 기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받고 있는 거죠.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10m 내려가면 1기압 올라가고
20m 내려가면 2기압 올라가고 압력계, 그 다음에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여기 사람이 받는 압력은 뭐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알아들었었죠? 그랬을 때 절대압 계산은 내가 받는 압력이 1atm, 쉽게 이거를 대기압 또는 수면압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게이지압,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이에요. 그래서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쉽게 0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 1 찍히죠? 20m 내려가면 2기압 찍히고 30m 내려가면 3기압 찍히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이 게이지압에다 누굴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1atm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는 건 이런 것도 내요. 환경부도 그렇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간단한 거니까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면 그냥 10m 내려가면 1기압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또 질문을 10.33이잖아요. 그렇게 묻지 말고 그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딴 애는 벌써 뛰고 앞으로 간다니까 그런 거는 질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잘라내고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산업본거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기 중에 N2, O2, 아르곤, CO2인데 누가 더 많아요? 아르곤이 많지요? 그 다음에 CO2는 0.03 내지 0.035인데 300 내지 350ppm이다 이렇게 대충 외우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 틀리죠. 그럼 산업혁명 당시에는 250도 안 됐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은 400ppm까지 가요. CO2는. CO2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지금도 물이 뜨뜨근하게 나오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처럼 온도가 빨리 올라간 그 바다가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 동태 이런 것들이 뭐 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온실효과 때문이래. 우리가 산업이 아주 갑자기 발전한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네. 일제히 침략받았다가 6.25 터지고 이렇게 갑자기 번성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온실효과 가스 뿜어내는 게 많지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CO2는 반감기가 150년 이상이에요. 150년 이상이라고. 그럼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CO2 뿜지요. 난 안 뿜었어요. 아니 뿜지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은 6, 7년이 반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산소 농도도 여기서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 이것도 너무 많으면 저기 중독이 되죠. 산속 같은 데 가서 기분이 좋다는 건 이 뜻이에요. 산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3이나 22 정도 되죠. 보통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 소리죠. 그런데 지하도로 가면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러냐면 19 이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칙칙하고. 근데 너무 많아도 중독이 되지만 너무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좀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순서를 대충 알아두라 이 소리죠. 이렇게 알아두고 조금 이따 이럴 때는 지금 부피 대 부피한 거예요. 무게를 했을 땐 틀려요. 근데 우리는 중량 대 중량은 잘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서 알아둘 것이 1ppm은 누가 된다고요? 1000ppm이 일단 됐죠. 더 자세한 건 저 수질 파트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하고 10분을 쉬었다 오세요.